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 OX 메일 테스트 79일차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81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사인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공무원의 월급 초과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 수령 등과 같이 사인이 부당이득을 하는 경우에 행정주체는 그 사인에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행위와는 무관하게 사인의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782번.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양자 중 어느 한쪽만 성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 뿐 양자가 경합하여 병존할 수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 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 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 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83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강세징수의 방법과 민사소송의 방법을 합리적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0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784번. 조세의 과온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공정력과 조세의 과온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모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과온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모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785번.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등은 납세 의무자가 갖는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세환급 결정이나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소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 의무자의 환급 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786번.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온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온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온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온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787번.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 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적극.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그 납세 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 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788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 금액의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보면 보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89번. 원천 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 청구권자는 원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원천 징수 의무자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청구권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로서 형성되는 과세관청과의 법률 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 징수 의무자이므로 원천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두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 납세 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 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환급 청구권자가 된다.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790번.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인의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오답 노트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